예, 자, 203페이지. 보존등기는 요 신청이 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자, 모든 등기는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해달라고 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갑이 이 집을 우리한테 팔고 우리 이제 병한테 이렇게 팔았다가 나중에 이 집이 갑게 아니고 채식 거라고 해가지고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보존등기를 무효를 버리면 이 사람들 우린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이 다리를 긁고 있기 때문에 불행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등기소에서는 우리 등기할 때 성식적 심사주인 서류만 가지고 보존등기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그러는 거죠. 등기소에서. 갑아, 내가 이 땅이나 토지 보존등기 해줄 텐데 서류만 가지고 보존등기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불행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이 가져오는 서류상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네 토지다, 네 건물이다라고 제3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증명받은 서류를 가지고 오야 보존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존등기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네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대판, 수, 시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대장 가져와라, 두 번째는 판결서 가져와라, 세 번째는 수용 성립 확인서 가져와라, 내장 등 이제 시장 발행의 확인 서면 네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대장인데요.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나 건축물 대장의 최초입니다.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이 대장 들고 와서 보존등기로 오면 받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적법상 우리 토지 대장을 배웠죠, 그죠? 우리 토지 대장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신규 등록이잖아요. 우리 신규 등록할 때 등자 나오면 틀렸죠, 그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 대장의 소유자를 적을 때는 소관청의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직접 조사 확인해서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관청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의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로 토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와서 이 대장 들고 와서 보존등기를 받아주지. 자, 대장상 이렇게 이전받은 을이 와서 보존등기 해달라고 오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등록세를 참탈하니까 그렇죠. 자, 원칙적으로 자, 갑이 건물을 시축해서 을한테 팔으면 갑 앞으로 보존등기 할 때 세금을 내야 되죠, 그죠? 그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가면 또 역시 등록세나 취득세 이렇게 다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럼 세금을 3번 내야 되는데 양수인 앞으로 을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한 번 해버리면 세금이 한 번밖에 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등기한이 실수해서 받아줄 수 있죠. 그런 등기를 나중에 이제 민법에 보시면 이제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생략 등기? 네, 모두 생략 등기도 처벌은 받아요. 등록세 참택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이 등기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받아주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자, 토지는 자, 누구로부터 이전받느냐면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국가. 여러분, 이 국가는 등록세를 내는 사람이에요,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오는 것은 받아주겠다는 거죠. 등록 참탈 염려 없으니까. 근데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오는 것은 받아주지 않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아버지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죽은 아버지를 피상속이라고 하거든요. 자, 피상속인 명으로 보존등기 할 것이냐, 살아있는 상속인 명으로 보존등기 할 것이냐, 누구 명으로 할까요? 상속인 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아버지는 등기부에 절대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태아도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산 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상속인 명으로 할 수 없고 상속인 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속과 비슷한 유증이 나오거든요. 자, 할아버지가 이제 유증이라고 두 번째 나오는데요. 자,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제3자인 마담에게 할아버지가 무상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인데 모든 유증은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거든요. 자, 포괄 유증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집도 가지고 있고 임야도 가지고 있고 전답 가지고 있을 때 각각 3분의 1씩 김마담에 줘라라고 지분 비율로 주는 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그래요. 특정 유증은 이 특정 현대아파트 이렇게 배기어 특정 물건 하나 지정해서 주는 것을 특정 유증이요. 이 세 가지 두 가지 유증 중에서 상속과 비슷한 유증이 하나 있다는 거죠. 무슨 유증일까요? 포괄 중에 왜? 상속인이 3살이면 우리는 균분 상속이라 3분의 1씩 가져가죠. 그죠?
그렇게 지분 비율로 가져가는 유증이 무슨 유증이에요? 포괄유증. 그래서 우리 아까 상속 재산은 언제 아버지 재산이 아들 앞으로 넘어왔죠? 사망 시.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포괄유증도 상속과 같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뭐한테? 돌아가신 순간 마담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근데 특정 유증은 특정 물건을 줬기 때문에 뭐 해야? 등기해. 근데 할아버지가 등기되지 않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유증했다는 거죠. 그때 아까 포괄 유증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자기가 되니까 직접 자기 명으로 가서 보존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정 유증은 죽는 순간 그 재산은 상속인 거예요. 등기해야 마담께 되기 때문에 특정 수증자 앞으로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고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마담 앞으로 이전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 소개 나와요. 미등기된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 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들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러면 X. 근데 거꾸로 포괄 수증을 받은 자들은 직접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이러면 X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첫 번째 봤더니 자, 우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이렇게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지 이전 받은 자는 갈 수가 없다. 다만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를 갈 수 있고 그리고 상속인 명으로 가서 하지 피상속인 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나오면 똑같은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회사의 합병이에요. 법인에. 사람의 사망이 상속이면 회사의 사망이 합병이거든요. 그때는 요 존속 법인명으로 직접 보존케 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무슨 수증자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포괄 수증자. 근데 무슨 수증자는 할 수 없다고요? 특정. 그래서 거기 지금 제일 밑에 그 203페이지에 그 밑에 가로에 1번에 써 있는 거죠. 그죠? 가로 1번 볼게요. 토지나 건축물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이나 포괄 승계인은 보존케 할 수 있다. 1번.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들은 보존케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대장사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자들은 직접 자기 명으로 보존케 할 수는 없다. 근데 왼쪽에 2번에 다만 토지는 누구로부터? 그렇죠.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들은 직접 보존등기가 뭐하다? 가능하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상속인이 신청할 때 보존등기는 바로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으로 해야지. 오른쪽에 피상속인 명으로 보존등기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상속이 나오면 4번 회사의 합병은 똑같다 그러죠. 그죠?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포괄 유증을 받은 자들은 직접 자기 명으로 보존케 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들은 직접 자기 명으로 보존케 할 수는 없다. 자, 두 번째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자,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내 땅이다, 내 건물이다라고 판결이 떨어지면 이 판결서 들고 오면은 법원이 자, 등기소에서 보존 등기할 수 있다는 걸 해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자, 확정된 판결이면 자, 모든 판결은 내용에 따라서 우리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205페이지 보시면 그 판결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보충 학습에. 거기에서 이제 이행 판결은 일정한 법률 행위가 있는데 의무 이행을 안 해줘서요. 법원이 대신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자, 이에 비해서 형성 판결은 판결에 의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판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형성 판결인데 우리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써 있죠. 자, 이런 거죠. 요 가불병이 요 도로 옆에 이렇게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요 도로 옆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고 삽을 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근데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재판상 분할을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갑이 원고가 돼서 부탁했더니 토지를 취득하는 법원이 판단해봤더니 이 토지를 취득하는 공로가 요 순서대로 강화되라는 거죠. 그리고 도로 옆에 각 갖고 을 갖고 병 가죠. 그럼 각각 요 부분을 취득하는 원인이 계약기 때문에 취득했어요? 판결 때문에?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자, 확인 판결은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를 법원이 단순히 확인만 하는 거죠. 대표 선수가 이제 친자 확인 판결이나 소유권 확인 판결이죠. 자, 우리 스몰 A와 라지 A가 존재하는데, 자, 내 아버지다라고 주장하면, 자, 우리 법원에 가서 이 스몰 A는 라지 A의 친자임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법원이 머리카락을 빼서 봤더니 맞더라는 거죠. 그럼 스몰 a는 라지 a의 친자임을 확인한다 해가지고 확인 판결이, 이게 이제 확인 판결이죠. 그죠? 일정한 사실관계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든 소송은 셋 중에 하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판결 받아서 우리 아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죠. 그죠? 이때 이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뭐 한다는 거죠? 불문합니다. 확인이나 이행이나 형성 판결 중에 여러분 토지다 건물이 나왔으면 판결서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 공유물 분할 판결서 들고 와서 이게 형성 판결이지만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먼저 일필지 일부 안 되니까 분할을 한 다음에 각자 자기 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러면 X예요. 확인도 되고 이행도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타인명으로 되어 있는 요 소유권 보존등기에 말소에 달하는 판결서 가져가서도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게 하나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을 때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상대방은 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들인데 이 대장의 소유자라니 미등록을 통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상대로 판결받을 것인 자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나눠줘요. 주인이 없는 무주 토지는 누구 거라고 그래요? 국가.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보존등기 할 수 있지만 건물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 관청이 누구를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 등을 상대로 해야 되지. 우리가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를 상대로 판결받아서는 보존등기 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가로 2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받은 자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다. 1번. 확정된 판결이면 판결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확인, 이행, 형성. 그리고 판결이 나오면 가로에 보시면 조서가 똑같이 나와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된다 이렇게 써있죠. 자, 따라서 토지대장상 미등기 토지의 공유물 분할 판결서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서 먼저 분필 절차를 거친 후 보존등기 되고 3번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물 이후로 이 보존등기를 말소에 따른 타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에 따른 판결서 들고 왔어도 보존등기 할 수 있고, 자, 상대방 토지는 아까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 했죠? 국가를 상대로 되고, 밑에 5번에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되죠. 오른쪽에 보시면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서 보존등기 할 수 없고, 건물은 건축주나 건축 허가 명의를 상대로 판결받아서는 보존등기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미등기된 토지를 수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수용에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받은 자들은 그 협의성의 확인서 가져가서 보존등기 할 수 있고. 자, 마지막 4번은 토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는 할 수 있는데 건물만이지 토지는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건물이 세운데 우리 토지는 대장이 없는 토지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건물이 완성되는데 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대표 선수가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건물을 신청을 하면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사용에 좋다는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요때 이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허가받지 않는 건물은 사용 승인 떨어지지 않고 대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건물은 완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당신 건물이다라고 요 시장 발행에 이렇게 사실자라고 나오는데 요 사실 확인서 요거 가지고 오면은 시장 확인해 줬으니까 건물은 보존등기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 등의 확인 서면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건물 중에서 뭐만? 건물. 그럼 뭐는 아니라는 거죠? 토지는 아니라는. 그래서 나중에 보존등기 할 때는 우리가 이 토지를 보존등기로 가는 건지 건물을 보존등기로 가는 건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장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건 토지다, 건물이다. 그럼 아까 여러분 대장에 소유자라니 공란으로 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시자.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나중에 이렇게 시건방진자, 무슨 건방진자? 그렇죠. 시건방진자만이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죠. 그죠? 그 부분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존 등기 큰 4번의 절차 보죠. 자, 보존 등기로 갈 때 보존 등기 절차입니다. 아까 우리 신청서 단독이 있어요, 공동이라고 돼 있어요. 신청 방법 단독이라고 써 있죠. 네, 이제 신청서와 여러 첨부 정보를 가져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 할 때는 이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이 신청 근거 조항을 적게 돼 있어요. 즉, 네가 보존 등기로 도는 근거가 대장이냐, 판결이냐, 수용이냐. 이게 이제 대장이면 65조 1호고요. 판결은 2호고 수용은 3호입니다. 이걸 적으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따라서 첨부 서면이 가져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뭐는 보존 등기 할 때 못 적어가냐면 우리 등기 원인과 날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원인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보존 등기는 누구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보존 등기에는 등기부에는 원인 날짜를 다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인 날짜는 적지 않는다 보시고, 자 밑에 보존 등기 할 때 그 첨부 서면 가져가는 게 있고 안 가져가는 게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가져가는 서면에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판결서 이런 거 하자고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죠, 그죠? 자, 왜 보존 등기 할 때 대장을 요구하냐면 우리 보존 등기는 처음 하는 등기죠. 그럼 표지부가 만들어야 되죠. 우리 표지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적히는데 우리 등기소에서는 이 토지 건물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표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대장을 요구합니다. 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면은 한 필지에 한 개의 건물이 아니라 몇 개의 건물, 그리고 여러 개의 건물 보존 등기 할 때 도면을 가져가요. 이런 겁니다. 자, 이 100번지 건물에, 100번지 토지에 이렇게 A 건물과 B 건물이 신축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100번지 토지에 있는 건물 보존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으로 가면 등기소에서는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건지 우측에 작은 건지 이렇게 소재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필지에 한 개의 건물 보존 등기로 갈 때는 도면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고, 자 오른쪽에 갖다 주지 않는 소리 보죠. 아까 여러분 제가요 이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공동 신청할 때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보존 등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니까 그 등기필 정보, 인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등기에 우리 갑구해 줄 때 보존 등기는 원인 날짜는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존 등기는 끝났는데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D표에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라고 써 있나요? 네. 자, 우리 보존 등기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데 등기소에서 예외적으로 직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보존 등기해 주는 경우가 나와요. 이 직권한 등기는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할 수 있어서 네 가지 경우거든요. 첫 번째는 자, 미등기된 부동산에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은 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강제 경매, 촉탁이 들어라든지 또는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명령 등기에 촉탁이 들어왔을 때 등기소에서는 요 등기하게 한 전제 조건으로 등기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요 처분 제한 등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를 배울 텐데요.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압류, 가압류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압류, 가압류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돈. 그 중에서 여러분 이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채무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판결서예요. 그런 거 없으면 임시 압류로서 우리가 이제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이렇게 금전 채권을 확보해서 있고 우리 가처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 같은 것을 이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가처분이에요.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볼게요. 이런 거죠. 지금 갑이 말해요. 이렇게 집을 미등기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1억을 빌려주는데 1억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을은 1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자, 2월 달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날 재판이 아니라서 6월 달에 1억 받으라는 판결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판결서 가지고
자, 우리 등기소에 가서 요 갑의 집에서 압류해서 경매하려고 봤더니, 소송을 제기할 때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3자한테 이 집을 팔아버렸네. 그럼 이 판결서가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넘어가더라도, 우리 저 집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가서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가압류. 아까 압류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아직 판결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압류를 신청해요. 가압류다를 어디 찾아간다고요? 법원.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다라고 뭐 하죠? 촉탁. 그래서 등기소에 이 촉탁이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가압류 했더니 이 집에 아직 뭐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보존등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등기하는 요 채무자명으로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제 채권자명으로 이렇게 가압류 등기, 촉탁에서 온 가압류 등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자, 우리 등기소에서, 자, 우리 직권회에서 보존등기 해주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4가지 등기의 촉탁이 들어왔을 때예요.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 그럼 이거 해달라고 우리가 다 어디 찾아간다는 거죠? 법원에 가는 거예요. 이거 직권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법원에서 요 등기해달라고 촉탁으로 갔더니, 그죠? 요 등기소에 여기 해주라고 했더니 요 집에 아직 뭐가 안 돼 있으면 미등기돼 있더니 등기하니 어떻게? 직권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밑에다가 처분 제한등기를 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 잠깐 볼게요. 자, 요 집이 여러분 10억짜리면, 자, 10억짜리면 1억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가압류가 촉탁은 요 가압류 등기가 말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압류가 말소되더라도 보존등기는 말소되지 않아요. 이 사람 집이 맞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6페이지. 자, 등기하는 미등기된 부동산의 세무서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등기라서 가압류, 가처분, 강제 경매 인기 촉탁 시 직권에 의해서 보존등기하고 처분 제한등기를 한다 써 있죠. 세무서가 아니라고 돼 있죠. 그죠? 또 가등기도 아니라고 돼 있고. 2번 볼게요. 등기하니 미등기된 부동산에 법원으로부터 역시 주택의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 시 직권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해준다고 써 있죠. 근데 거기 4번 볼게요. 처분 제한 등기가 소멸해서 이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 보존 등기된 것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무슨 등기를 본 거예요? 그래요. 보존 등기를 본 거예요. 오른쪽에 여러분 207페이지에 지금 요 아까 직권 보존 등기 해준 거 4가지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 우리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예, 정리해 놓은 거. 소유권 보존 등기 해가지고 요 부분. 요게 지금 여러분 보물노트에 여러분 34페이지 있죠? 보물노트 34페이지 1번 보존 등기 있죠? 그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 필수서에 207페이지 나온 거 내용과 똑같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 이제 책에다 이렇게 하나씩 그 파트에다 쓰는 것 뿐이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아까 보존등기는 공동했어요? 단독했어요? 단독. 우리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었죠? 근데 대장에는 최초죠. 그죠? 포괄 추종자 할 수 있었죠? 상속인도 할 수 있었잖아요? 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확인, 이행, 형성 다 됐죠. 그죠?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 건물은 시장. 수용 가지고 할 수 있었죠? 자, 시장 등의 확인 서면 가지고 하는 것은 토지다, 건물. 그래서 시건방지자 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오른쪽에. 자,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는 건 4가지 있었잖아요. 누구로부터 촉탁이 들어왔을 때? 법원으로부터 4가지 등기 촉탁이 들어온 거죠. 그죠?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이 들어올 때. 밑에 보시면 가압류가 말소되더라도 보존등기 된 것은 말소되지 않는다. 자, 아까 신청세 보존등기 할 때 필요적으로서 아까 신청 근거 조항은 적었죠. 그죠? 근데 뭐와 뭐는 못 적어요. 원인과 날짜는 적을 수 없고요. 자, 우리 보존등기 할 때 아까 가져가는 첨부서류 있고 필요치 않은 게 있었죠. 자, 이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공동일 때 제공하니까 단독일 때 보존등기는 제공하지 않는다. 자, 표지문 만들기 위해서 대장 요구했죠. 한 필지 한 개의 건물 보존등기 할 때 도면 요구했죠. 그죠? 자, 보존등기 각하사유죠. 자, 보존등기는 집 전부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일부 할 수? 자기 지분만? 안 됐죠? 1인이 전원명으로 할 수는 있다. 이중 보존등기 허용되지
아니다. 자, 보존등기는 갑구이고 처음 하니까 무슨 등기죠? 주등기죠, 주등기. 그럼 뭐가 끝난 거예요? 그래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해설이 잘 되면 왼쪽 볼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보충 한번 잠깐 해볼게요. 그 보존등기 할 때 요 부분은 이제 앞에 이제 총칙을 조금 보여 아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볼 거예요. 1번에 보시면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는 나중에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전 소유자의 추정력이 있지. 그리고 아까 2번 볼게요. 우리 보존등기 할 때 미등기 부동산 아까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양수인 앞으로 보존등기 행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 하다고요? 유효해요. 그리고 3번은 이중 보존등기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미 보존등기가 무효더라도 그 보존등기를 모하지 않고서는 말소시키지 않고서 나중에 등기 후등기 저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존등기 할 수가 없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그 5번입니다. 5번. 자,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사항의 표시와 실제 건물의 차이가 다소 불일치가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는 건물이라는 것은 같은 건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보존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출문제가 나오네요. 그죠? 보존등기 한번 풀어볼게요. 그 기출문제. 자, 보존등기 다 옳은 것. 아까 우리 보존등기 할 때 원인과 날짜는 기록 안 한다 그랬었죠. 그죠? 기록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군수, 시장 군수는 같은 사람이죠. 그죠? 자, 시장 군수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를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죠. 시건방진자. 맞죠? 자, 세 번째는 등기관이 미등기된 부동산에 과세관청의 촉탁, 과세관청은 세무서죠. 그죠? 세무서의 촉탁으로 처분 제한 등기에 체납처분에는 압류 등기할 때 직권 보존등기 해줬나요? 아니죠. 아까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원이에요, 법원. 그 중에서도 압류도 없고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 등기 네 가지 등기 촉탁이죠. 맞죠? 네, 4번.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 보니까 아까 수영에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받은 자도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거네요. 그죠? 아까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이잖아요. 그럼 신청인은 그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할 때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2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 등기관이 직권에서 보존등기 해주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죠. 임차권 명령 등기 해줬나요? 1번? 2번 강제 경매 해줬어요? 3번 가압류 해줬나요? 4번 가처분 촉탁 해줬어요? 근데 5번은 가등기 신청 해주지 않죠. 맞죠? 네. 여러분 그 오늘 문제 있죠. 오늘 문제. 오늘 나눠준 자료 있잖아요. 예. 자,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다툼 있으면 판례. 자, 갑이 신축한 미등기된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죠, 을. 그러면 누구 명으로 보존등기 해야 되죠? 그렇죠. 갑 명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 해야 되죠, 그죠? 2번. 미등기 토지 아까 수영에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받은 자도 보존등기 할 수 있고. 자, 3번. 대장 등본에 아까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있었죠. 그 사람은 직접 자기 명으로 보존등기 할 수는 없었죠. 최초의 소유자를 해야 되지. 근데 5번 먼저 보세요. 미등기 토지에 지적공고상에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들은 국가명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 하나요? 막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그게 틀렸죠. 그죠? 4번.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아까 포괄 유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직접 보존등기 할 수가 없죠. 자, 특정 유증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 유증은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없죠. 아까 포괄 유증이 할 수 있었지. 맞죠? 예, 네, 그거. 자, 이렇게 가시고. 자, 2번 볼게요. 판결위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받는다는 보존있게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틀린 거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 확인 판결서 가지고, 확인 판결은 소유권 보존있게 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된다. 판결 종류 묻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겠어요? 시장. 토지가 국가지. 그럼 틀렸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은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물로 아까 소유권 보존에게 말소를 명한 판결에서 들고 와서도 보존에게 할 수 있다.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화해 조서, 판결서와 조서 같다 그랬죠? 그럼 조서 들고 와서도 보존에게 할 수 있고, 판결 이유 중에 신청인의 소유물 확정을 아까 이행 판결서 가져가서도 보존에게 할 수 있다.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으니까. 자, 3번. 미등기 부동산에 직권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나? 아까 저당권 해주지 않고, 가처분 해주고, 경매도? 근데 가등기는 안 해주고, 임차권 명령 등기 해주고, 가압류도? 그렇죠. 가능한 것은 위에 4개네, 4개. 가처분, 경매 있죠, 그죠? 밑에 임차권 명령 등기와 가압류 등기, 예, 소유권 보존 등기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오른쪽에 209페이지 가보세요. 자, 소유자가 바뀌는 게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보존 등기 하나 봤죠, 그죠?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매매, 상속, 유증, 수용, 진정, 명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서 우리 그 매매는 그냥 잠깐만 볼게요. 거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중에 박스 하나 쳐져 있죠. 자, 우리 매매는 계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권리자, 의무자가 가겠죠. 권리자가 누구예요? 매수인. 의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근데요, 공동으로 가는데 나중에 이거 하나 중요한데요. 한쪽이 안 가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요. 뭘 받아서? 단독. 근데 아까 이거 중요하죠. 지금 판결 받을 때 아까 판결의 종류가 3가지 있었죠. 확인, 이행, 형성. 그죠? 근데 아까 보존있게 할 수 있는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안 했죠. 근데 지금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판결은, 자, 등기소에 의무가 있는데 의무 이행을 안 해줘서 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3가지 판결 중에서 지금 의무 이행이라는 표현이 나온 판결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이행 판결만 단독이에요. 여러분, 여기 잠깐 앞 페이지 가볼게요. 20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5페이지. 판결 나오면 그 왼쪽에 확정된 판결의 종류가 3가지 있잖아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죠. 우리 등기법에 판결이 3번 나오는데 그 민법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만이에요. 그건 나중에 볼 건데, 자, 지금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에 동그라미 돼 있어요? 이행 판결에. 근데 오른쪽에 보존 있게 할 수 있는 판결은 3가지 다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판결 나오면 왼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187조는. 근데 오른쪽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근데 보존 있게 할 수 있는 판결의 종류를 묻지? 그렇죠. 않는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나머지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209페이지에 거기 1번에 보면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 토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가 3가지 있죠. 공이 있고 합이 있고 총이 있죠. 민법에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밑에 그 소유권 가로 2번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소유권이요. 갑이 가진 이 집에 소유권이 일부가 을한테 넘어간다는 것은 부동산의 일부, 방 한 칸, 안방이 넘어가는 걸까요? 공유 지분이 넘어가는 걸까요? 그래요. 공유 지분이 넘어갈 거예요. 부동산 일부는 분필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할 때는 갑이 이렇게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라든지 우리 자기 공유 지분을 병한테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그래서 공유 지분이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의 일부이지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이전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전 느끼할 때는 우리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록상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임의적 기록상 있잖아요. 공유일 때는 반드시 공유 지분을 이렇게 얼마씩인지 이렇게 적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으로서는 무슨 특약할 수 있었죠. 그죠? 여러분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5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 기록상으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특약에 약정의 변경 등기 할 수 있어요. 5년을 3년으로. 그런데 여러분 계약일 때는 공동 신청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고요? 공동으로 신청하고요. 아까 갑이 지분에 자 4분의 3의 절반을 2분의 1을 넘길 수 있었죠. 그죠? 그럼 4분의 3의 2분의 1이면 8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반에 이렇게 이전을 놨을 때는 그 전체 지분을 얼마인지 이렇게 가로에 8분의 3 이렇게 적어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나중에 중요한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 공유 지분은 무슨 지분은?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적히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도 있고 저당권 들어갈 수도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권리가 하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권이냐면 용익권들이에요. 무슨 권이라고요? 용익권은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 용익권이 허용되지 않아요. 나중에 잠깐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부동산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데요. 일부에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 있고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에 되는 권리가 안 되는 건데 자, 우리 이 부동산의 일부에 되는 것은 용익권들이에요. 무슨 권? 용익권은 4가지거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우리 방학한 전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은 가능해요. 근데 다른 권리들은 용익권 아닌 저당권이나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부동산 일부 허용되지 않대요. 우리 안방만 은행이 저당 잡아가지 않죠, 그죠? 근데 거꾸로예요. 공유 지분은 반대예요. 공유 지분은 자 우리 3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갑이 3분의 1 전세 살아라 이 집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에 전세 3분의 1이 언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지분은 용익권이 안 되지만 우리 지분은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저당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까 요 공유 지분을 본 거기 때문에 아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은 부동산의 일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공유 지분이 넘어가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근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무슨 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용익권은 안 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암기할 때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은 가능하다 해서 우리 일용이 엄마, 무슨 엄마? 일용이 엄마는 등기가 가능하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지용이 엄마, 무슨 엄마? 지용이 엄마는 등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중에 저당권은 나중에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시면 공유 지분은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이나 처분 제한인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지만 용익권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밑에 209페이지 보죠. 의부터.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이렇게 써 있죠.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또는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지 단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신청세. 소유권의 일부 이전됐기 때는 신청세에는 공유 지분을 표시하고 그 등기원인의 공유물 분할의 특약이 때는 이를 기재한다. 근데 이번에 이 특약의 약정의 변경 느끼는 공유자 전원이 어떻게 신청이라고요? 공동이고. 자, 우리 등기비 기재할 때 갑의 4분의 3 중 절반을 이전하면 전체 지분의 8분의 3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넘기셔서. 자, 뒤에 210페이지 보세요. 자, 공유 지분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이나 처분 제한 등기도 할 수가 있지만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익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연만은 등기가 가능하지만 지용연만은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를 합의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합의. 자, 근데 여러분 잠깐 볼까요? 아까 공유일 때는 무슨 지분은 등기부에 적히죠? 공유 지분은 적혀요.
근데 합의 지분은 절대 등기부에 적지 않아요. 합의는 지분이 있지만 절대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합의인 뜻만 정답. 우리 A, B, C 합의 이렇게. 그럼 합의 지분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 지분이 얼마인지 알 수가? 그럼 합의 지분은 넘길 수도? 합의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도? 저당권 할 수도? 없어요. 지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공유 지분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 합의 지분은 합의에 대한 등기는 할 수 있지만 합의 지분은 뭐 될 수 없다고요? 등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 지분은 신청서에 기록되지 않고 등기부에 합의 지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합의라는 뜻. 그래서 우리 합의 지분은 이전되지도 않고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 3번만 볼게요.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 합의자 중 세 사람의 합의자인데 전처류가 사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합의 지분은 절대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이전 등기가 되지 않고 이 두 사람으로 합의 후 명인 변경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일방이 사망하면 합의 지분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자 우선 교재 자 210페이지 보세요.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로는 등기할 수 없고 조합은 전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전원명으로 합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서. 부동산에 대한 합의는 등기할 수 있지만 합의 후 뭐는 등기할 수 있어요? 합의 후 지분이 등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지분은 신청서에도 기록되지 않고 등기부에도 합의 지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볼까요? 합의 지분은 이전될 수도 없고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할 수도 없다. 근데 4번까지만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할 수 있었죠. 그죠? 그때 상속인들은 지분 반환 청구권만 가질 뿐 합의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존 합의자로는 합의 후 명인 변경 등기 한다고 써 있죠. 그죠? 거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제일 밑에 암기가 하나 있네요. 무슨 지는? 공지는 등기부에 보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무슨 지는? 합지는 등기부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분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 합지는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합지분에 합의 지분 이전되지 않고 저당권 할 수도 가압류 가처분 할 수도 없어요. 없다는 것은 다 무슨 사유죠? 그래요. 각하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는 거 다 각하사. 자, 오른쪽에 4번 하나 볼까요? 자, 우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를 우리가 총회라고 하죠. 그죠? 총회가 우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대표 선수가 누구죠? 종중이죠. 종중교회. 맞죠? 종중 땅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요거 하나만 가볼게요. 두 가지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꼭 21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박스 하나 있죠. 요 박스 있죠. 여기 지금 아까 총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가 총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종중이 등기로 갈 때 사람이 가야 되니까 요 중간에 보면 신청에는 대표자가 가요. 누가 간다고요? 대표자. 근데 그 재산은 대표자 개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권리자 의무자로 되는 것은 사단, 재단, 종중 이름으로 올라가지 대표자 이름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대표자는 신청으로만 가고요. 그리고 이 종중이 등기할 때 가져가는 이제 첨부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이 사원총회 결의서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결의서? 사원총. 근데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의무자로 신청할 때만 제공해요. 뭐 할 때? 의무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민법상 종중이 부동산을 관리 처분할 때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럼 처분한다는 것은 종중이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판다. 파는 것은 의무자잖아. 매도인. 그래서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권리자로 신청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등기소 안 가져가요. 근데 뭐 할 때만? 처분할 때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거기에 211페이지에 211페이지 있어요? 거기 가로 2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종중이 등기할 때 가져가는 첨부 서류라고 있죠? 거기 3번 볼게요. 3번 있어요? 민법 276조에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 의무자일 때. 의무자로 할 때 가져가는 거지. 매도일 때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매수일 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볼게요. 문제가 하나 있네요. 212쪽에 문제 하나 있어요? 네. 공동 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써 있죠. 보세요. 토지 합의자가 갑을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죠. 그죠? 그러면 합의 지분은 이전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했을 때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해서 이전의 경우에서는 먼저 갑의 단독소유라는 합의후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2번 그걸 맞는 거잖아요. 종중이 소유권 이전을 깰 때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 권리잖아요. 종중이 권리잖아요. 종중이 권리자죠. 대표자는 그냥 신청인만 갖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농지법인데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할 때 농취증 가져가지 않죠. 농취증은 계약일 때만 가져가죠. 뭘 때만? 계약. 공유물 분할은 이거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자, 4번. 부동산에 아까 공유 지분이죠. 지분은 등기부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저당권 할 수도 있죠. 근데 5번은 합의 지분이죠. 그죠? 합의자가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해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다. 합의 지분은 이전되지 않는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상속 등기라고 써 있죠. 그죠? 조금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상속 등기는 이런 거죠. 자, 우리 상속 재산은 아버지가 모한 때 아들 앞으로 아까 넘어왔다고요? 사망 시 넘어왔죠. 근데 처분하여서 등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속 등기 누구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공동 단독. 그래서 상속은 단독 신청이고요. 근데 이거 하나 중요해요. 여러분,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균분 상속이라 그 중에서요. 자, 큰형님이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3분의 1만 상속 등기다라고 가면 받아줄 것인가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상속은 서로 알기 때문에 전원명으로 해야 되지 자기 지분만 안 들어주세요. 다만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상속 등기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와 똑같죠. 아까 좀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반대되는 등기가 나와요. 두 가지가.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여기 반대되는 거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상속 등기할 때는 보세요. 자, 우리 신청서에는 원인이 상속 쓰고 원인 날짜는 사망을 적고, 자, 첨부서류로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근데 상속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니까 아까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 상속 재산은 협의해서 분할할 수 있거든요. 뭐에서 분할할 수 있다고요? 협의. 근데 이 협의 분할의 효과가 상속 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했느냐, 상속 등기 해 놓고 협의 분할에 따라서 등기 신청 방법이 달라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상속인이 3사람이면 3분의 1씩 가져가죠. 그죠? 근데 자식들이 모여가지고요. 자, 이렇게 3분의 1씩 갖지 말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큰형님이 아버지 참 공양도 많이 했고 치매 걸려서 병원비도 많이 됐다. 우리 3분의 1씩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말고, 우리 큰형님은 2분의 1 갖고 우리는 4분의 1씩 갖자라고 상속 재산을 협의해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협의 분할을 하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서 협의 분할에서 날인했기 때문에 전원의 인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 분할이 무효해요. 근데 협의 분할 효과는 아버지 사망 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협의 분할이 상속 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할 수도 있고 상속 등기된 후에 협의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이 달라요. 자, 여러분, 상속 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할 수 있죠? 그럼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전 등기 된 것처럼 상속 등기 등기 똑같이 인정해서 소유권 지금 무슨 등기로 넘어오죠? 이전 등기 넘어오고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됐고 사망일을 원인 날짜 적어요. 상속 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 때 아직 이전 등기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상속 등기로 이전 등기 행해졌어요. 자, 3분의 1씩 이렇게 가져갔다가 또 모여서 이렇게 같이 갖자고 협의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협의 분할의 효과는 아버지 사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지분이 처음부터 3분의 3분의 적히는 게 아니라 2분의 1, 4분의 4분의 적게 되죠? 그 지분이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착오로 잘못 적은 거 아까 고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변경 등기였어요? 경정 등기였어요? 그래, 그 경정 등기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지분을 고치는 소유권 무슨 등기로? 경정 등기로 이렇게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적고 협의 분할을 원인 날짜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요. 자,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할 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상속 등기된 후 협의 분할할 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 경전 등기에서 우리 암기할 때 옛날에 그 쇼트트랙 선수 전이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 후경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후경? 전이 후경. 상속 등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상속 등기된 후에 협의 분할할 때는 소유권 경. 예,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12조. 자, 신청인. 기억.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을 갈 때 상속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이다. 디귿.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가든지 1인이 전원명으로 상속 등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공동상속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자, 신청서에 원인은 상속수고 원인 날짜는 사망일 적는다. 자, 첨부정보.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면장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다 주고 그렇지만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제공하지 않는다. 자,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은 전이 후경이다 써 있죠? 공동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해서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 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계신 때, 즉 사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할 수 있었죠? 그때 두 번째 줄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무슨 등기로? 그렇죠. 이전 등기를 한 거, 원인은 협의 분할이 한 상속수고 원인 날짜는 상속 개시일인 사망일을 적습니다. 근데 상속 등기된 후, 그걸 주셔야 돼요. 협의 분할할 수 있었죠? 예,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도 상속 재산은 협의 분할할 수 있다. 이런 때 협의 분할 효과는 상속 개시일에 소급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무슨 등기? 그렇죠. 경정 등기하고 원인 날짜가 협의 분할을 적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뒷페이지에 그 상속을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죠? 언제 넘어온다고요? 사망 시에 넘어오고. 공동이라고요? 단독? 단독. 협의 분할 시 상속인 전원 인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할 때는 소유권 무슨 얘기죠? 이전 등기.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할 때는 소유권 경전 등기. 단독으로 갈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안 갖다 주죠? 근데 상속 증명서면 갖다 주고. 자, 우리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할 수는 없어요.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마담은 조금 쉬었다 하죠. 그죠? 네, 마담은 좀 쉬었답니다.